안녕하세요. 자기주도 영문법 파트 2 제32강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시제 6번째 시간인데요. 과거 완료 그리고 미래 완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바로 앞 시간에 우리가 현재 완료를 공부했는데요. 현재 완료를 잘 이해하면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과거 완료나 미래 완료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완료 시제라는 것은 기간 동안에 벌어진 일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현재 완료는 그 기간의 끝이 현재까지이고, 과거 완료는 그 기간의 끝이 과거까지, 그리고 미래 완료는 그 기간의 끝이 미래까지입니다. 이렇게 기간 동안 벌어진 일을 표현하는 게 완료 시제입니다. 자, 먼저 과거 완료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자, 과거 완료라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먼 과거부터 과거까지의 기간의 내용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공식이 had 플러스 pp입니다. 자, 현재 완료의 공식은 have 플러스 pp죠. have가 현재 동사이기 때문에 현재를 나타내고 뒤에 있는 pp라는 과거 분사가 완료 시제를 나타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had pp라고 하면 have 동사의 과거형이 앞에 나와 있죠. 이 과거형인 had가 과거를 나타내고 뒤에 있는 이 pp, 이 과거분사 pp가 완료 시제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과거 완료도 현재 완료처럼 과거부터 과거까지의 기간 동안에 벌어진 일을 완료, 경험, 결과, 계속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4개의 문장이 나와 있는데요. 각각 과거 완료가 들어가 있는 완료, 경험, 결과, 계속의 그 4가지 표현에 해당되는 예문입니다. 자, 과거 완료는 기간의 끝이 과거까지라고 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과거 완료가 들어있는 이런 문장들은 기간의 끝이 과거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문장에.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 When we arrived, she had already finished her homework라고 했죠. 자, 우리가 도착했을 때가 과거죠. 우리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already, 이미 벌써 자기의 숙제를 다 끝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착했다라는 과거를 가르쳐 준 겁니다. 근데 그 여자가 이미 숙제를 끝낸 거니까 먼 과거부터 우리가 도착을 한 그 과거까지, 먼 과거부터 우리가 도착한 과거까지의 그 기간 동안 그 여자는 벌써 자기 숙제를 다 끝냈다는 거죠. 이렇게 과거 완료를 쓰려면 이 기간의 끝점이 과거라는, 우리가 도착했을 때라는 이 과거라는 것을 표현을 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숙제를 끝낸 거죠. 끝을 냈기 때문에 과거 완료 중에서도 완료에 해당이 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자, I knew him. 나는 그 사람을 알았다라고 역시 과거 시제를 써놓았죠. 지금 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그 사람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근데 여기 for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for는 일반적으로 전치사로 많이 쓰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앞에 접속사 공부할 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for는 전치사뿐만 아니라 접속사도 됩니다. 그리고 for가 접속사가 되면 이렇게 뒤에 주어 동사가 오겠죠. 그리고 for가 접속사가 되면 뜻이 because하고 똑같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 for는 뒤에 주어 동사, 즉 절이 오기 때문에 접속사이고 따라서 because, 뭐뭐 때문에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I had often seen him이라고 했죠. 내가 종종 그 사람을 봤기 때문에, 내가 종종 그 사람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를 알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자, 지금 안다는 게 아니라 과거에 알았다. 즉 과거 시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요 과거 시점보다 더 먼저, 더 옛날부터 내가 그를 알았다라고 하는 그 과거까지의 기간 동안 내가 그를 often, 종종 봐왔었기 때문에 나는 그를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리고 내가 그를 알고 있었던 과거까지, 먼 과거부터 그 과거까지 종종 본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았다는 경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주 쉽죠? 자, 그리고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My father had gone to America when I came home 이라고 되어 있죠? 자, 내 아버지는 미국으로 가셨다. 그리고 아직 안 돌아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죠. 자, 여기 뒤에 보세요. When I came home, 내가 집에 왔을 때, 지금이 아닙니다. 내가 집으로 왔을 때, 그게 바로 과거죠. came. 내가 집에 왔을 때 그 과거에 보니까 이미 아버지는 미국에 가고 여기 안 계셨다는 거죠. 내가 집으로 온 그 과거 시점보다 더 먼저 미국에 가버리시고 집에 안 계신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 had gone to가 바로 내가 집에 왔을 때보다 더 먼저 미국에 가버리셨으니까 과거 완료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 had gone to라는 것은 바로 앞에 우리 현재 완료할 때 have gone to 공부한 거 기억나시죠? 자, 바로 앞에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 여기 바로 앞에 31강에서 현재 완료 공부할 때 여기 했던 겁니다. 현재 완료 공부할 때 have been to, have gone to 했었죠? 여기서 have gone to는 어디에 가버리고 지금 여기 없다. 지금 여기 없다라고 해서 현재 완료의 결과라고 공부했었죠. 바로 앞에서. 그런데 이 have gone to가 had gone to가 되면 똑같이 결과를 나타내는 과거 완료가 되는 겁니다. have gone to나 had gone to는 다 어디에 가버리고 없다는 뜻인데 다 완료 시제의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점이 뭐죠? have gone to나 had gone to는 1, 2인칭 주어는 쓸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알고 있어야 되죠. 우리 앞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도 had gone to라서 1, 2인칭 주어는 쓸 수 없죠. 그래서 주어가 my father 3인칭 주어가 와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내가 집으로 왔을 때, 그 과거에 내가 집으로 왔을 때 이미 그보다 더 먼저 미국에 가시고 안 계셨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He had been ill for a week when you came back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 사람은 for a week는 일주일 동안이죠. 일주일 동안 아픈 상태로 있어 왔다라는 거죠. 자, 역시 과거 완료를 썼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파 왔는데 그 일주일의 끝이 지금이 아니라 과거까지 일주일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여기 뒤에 when you came back, 당신이 돌아왔을 때, 당신이 돌아왔다는 게 지금 돌아온 게 아니라 came back이니까 과거에 돌아왔을 때죠. 자, 과거 시점, 당신이 돌아왔다는 그 과거의 그때 그 사람은 그거보다 더 일주일 전부터 당신이 돌아온 과거까지 일주일 동안 쭉 아파왔다. 그리고 당신이 돌아왔을 때도 아픈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겠죠. 일주일 전부터 당신이 돌아온 그 과거까지 계속 아프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 완료의 계속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과거 완료라는 것은 먼 과거부터 가까운 과거까지, 그 과거까지의 기간 동안 일어난 일을 완료, 경험, 결과, 계속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기간의 끝이 과거라는 것을 이렇게 문장에서 보여준다. 그 점만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과거 완료를 공부하고 있죠. 과거 완료가 들어가는 관용적 표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과거 완료의 관용적 표현이 1, 2라고 해서 제가 두 가지 표현을 정리해 놓았는데요. 이 내용은 문법에서도 약간 차원이 높은, 좀 수준 높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설명을 잘 들어서 이 내용까지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또 이런 내용을 써서 영작까지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굉장히 이런 내용을 써서 영작까지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이제 높은 수준의 영어를 할 수 있는 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과거 완료가 들어가는 관용적 표현 첫 번째 내용을 보는데요.
자, no sooner had 주어 PP, 그 다음에 than 주어 과거동사. 굉장히 공식이 복잡하죠? 그렇지만 원리만 이해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주 복잡해 보이겠지만 여러분들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이거 별거 아닙니다. 자, 제가 원리를 잘 설명을 할게요. 들어보세요. 자, 먼저 여기 had pp가 있죠. had pp. 그러니까 이게 과거 완료입니다. 과거 완료가 들어가는 관용적 표현인데 had pp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과거 동사가 있죠. 그래서 이 문장은 had pp라는 과거 완료 동사가 있고 또 과거 동사까지 있으니까 동사가 두 개가 일단 들어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than이 접속사니까. 접속사가 있으면 주어 동사가 두 개가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먼저 이거를 확실히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과거 동사하고 과거 완료가 나오면 이 둘 중에서 어떤 게 먼저 일어난 일이죠? 항상 과거하고 과거 완료가 같이 나오면 과거 완료가 더 먼저 일어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과거지만 과거 완료는 먼 과거부터 이 과거까지 기간 동안 벌어진 거죠. 그래서 과거보다 과거 완료가 더 먼저 그 앞에 시간에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도 이 과거 완료 요 부분의 이 동작이 이 과거보다는 더 먼저 일어난 동작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than이라는 것은 보다도란 뜻이죠. 요 과거보다도 요게 더 먼저 일어났는데 no sooner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자, soon이라는 것은 곧이란 뜻인데 이렇게 er이 붙으면 더 빨리겠죠. 근데 no가 붙으면 더 빠르다고 할 수 없을 정도다. no가 붙어 있으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동작과 이 동작 두 동작이 있는데 얘가 과거 완료고 얘가 과거니까 당연히 얘가 더 빠르다고 지금 시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 동사보다는 요게 더 빠른 겁니다. 과거 완료. 그런데 요 동작보다도 요 동작보다도 요 동작이 더 빠르다고 할 수 없다는 말은 이 두 개의 시간 차이가 거의 없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분명히 요게 더 빠른 거지만 더 빠르다고 할 수 없는 거니까 이게 더 빠르다고 거의 시간 차이가 없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강조하려고 no sooner라는 표현이 원래 여기 있었는데 앞으로 뺀 겁니다. 자, no sooner는 원래 여기 있었는데 더 빠르다고 할 수 없다는 걸 강조하려고 문장 맨 앞으로 도치를 해서 강조하려고 빼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정의 표현들이 문장 앞으로 가면 그냥 앞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주어 동사는 의문문은 아니지만 의문문과 같은 방식으로 도치가 일어납니다. 도치라는 건 자리를 바꾼다는 거죠. 자, 이게 의문문이 아니지만 이런 표현들이 원래 여기 있던 게 여기로 나간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주어 동사는 의문문과 같은 방식으로 도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원래는 주어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had pp였는데 no sooner가 여기 있던 게 여기로 나가버리니까 had하고 주어가 바뀐 겁니다. 의문문처럼. 의문문이 아닌데 의문문과 같은 방식으로 바뀌어서 도치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을 하나하나 다 이해를 하시면 이 문장이 이제 정확히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장을 언제 쓰느냐? 두 가지 동작이 다 과거에 일어났는데 두 동작이 다 과거인데 이 동작하고 이 동작 두 동작의 시간 차이가 거의 없을 때 그러면 요거 하자마자 요거 했다. 뭐뭐 하자마자 뭐뭐 했다라는 그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실제 예문이 여기 있습니다. 요 메뉴의 거하고 똑같은 예문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No sooner had 주어 pp. 요 pp가 seen이죠. 그리고 then he ran away 했는데 자, ran이 과거 동사죠. 그 사람이 ran away, 도망을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도망갔다라는 동작이 있고 그 사람이 나를 보았다라는 동작이 여기 있는데 나를 본 거는 과거 완료로 썼죠. 그러니까 나를 본 게 당연히 더 먼저입니다. 나를 보았는데 그 사람이 도망갔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도망간 것보다도 그 사람이 나를 본 게 더 빠르다고 할 수 없다. 더 빠르긴 하겠지만 더 빠르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은
본 거하고 도망간 게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죠? 나를 보자마자 도망갔다 라고 영작이 된 겁니다. 그 사람이 도망간 것보다 그가 나를 본 게 더 빠르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보자마자 1초도 안 돼서 그는 도망가 버렸다 라는 표현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게. 근데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게 이렇게 아까도 여기서 얘기했지만 no sooner라는 표현이 여기 있던 게 여기로 나갔기 때문에 he하고 had가 주어 동사가 도치가 돼서 이렇게 영작이 돼 있다 라는 걸 아셔야 되고, 도망간 것보단 요게 빠르니까 요걸 과거 완료로 썼고, 요거보다는 도망은 더 나중에 갔으니까 요게 과거 동사다. 요런 내용까지 이해를 하고 나면 요런 문장도 여러분들이 영작도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하고 똑같은 표현이 요런 것도 있습니다. 자, 대부분 비슷한데 여기 no sooner 자리에 hardly나 scarcely 요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그리고 요 then 자리에 when이나 before 요 둘 중에 역시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hardly나 scarcely는 거의 뭐뭐 하지 않다. 완전히 안 한 건 아닌데 거의 안 했다라는 뜻의 준부정어죠. 100%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거의 못 했다라는 역시 부정어입니다. 역시 이런 단어가 문장 앞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 뒤에도 had라는 단어하고 주어하고 도치가 일어나서 여기 위에처럼 의문문의 형태처럼 이렇게 도치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에는 과거 동사가 나와 있죠. 위에 것처럼 이것도 같은 뜻인데요. 자, 이 주어가 이 과거에 이 동작을 했을 때 또는 이 동작을 하기 전에 이 주어가 이 동작을 거의 못했다. 거의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위에 거하고 해석이 똑같아집니다. 자, 여기 예문을 보면 똑같이 돼 있죠. 자, 보세요. 그 사람이 도망갔을 때 또는 그 사람이 도망가기 전에 그가 나를 보았다고 거의 말할 수 없다. 하들리나 스케일스는 거의 아니다라고 했죠. 그가 도망갔을 때나 또는 도망가기 전에 그가 나를 보았다라고 거의 말할 수 없다는 것은 거의 나를 정확히 보지도 않고 내 얼굴을 보자마자 제대로 거의 봤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1초 만에 바로 도망가 버렸다 이런 말이죠. 이것도. 자, 그래서 이런 문장은 어떤 사람이 두 가지 동작을 거의 동시에 뭐뭐 하자마자 뭐뭐 했다. 거의 동시에 두 가지를 할 때 그걸 강조해서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나를 보았다는 동작하고 또 도망간 동작을 거의 동시에 한 거죠. 나를 보자마자 바로 도망가 버렸다. 이거를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익살스럽게 표현을 한 거죠. 뭐뭐 하자마자 뭐뭐 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과거 완료 시제를 써서 특히 부정어를 문장 맨 앞으로 빼서 주어 동사 도치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예문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똑같은 표현이 as soon as나 the moment, the instant라는 접속사를 써서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위에 거하고 요 세 번째 공식은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as soon as나 the moment, the instant는 뜻이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을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얘들은. 그러니까 이 접속사는 뭐뭐 하자마자니까 결국은 요 동사보다 뒤에 있는 동사가 더 늦게 일어났다는 걸 이 접속사를 보면 알 수 있죠. 하자마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접속사가 이 동작하고 이 동작 중에 어떤 게 더 먼저 일어났는지 나중에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접속사가 오면 굳이 요게 더 먼저 일어났다고 해서 과거 완료, had pp로 이걸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as soon as나 the moment, the instant 이런 표현이 와서 요 위에 내용을 표현할 때는 요 더 먼저 일어난 동작을 굳이 had pp라는 과거 완료로 안 씁니다. 안 쓰고 둘 다 과거 동사를 써도 돼요. 둘 다 과거를 써도 요 접속사 때문에 요 동작이 더 먼저 일어났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문을 보시면 as soon as나 the moment나 the instant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아무거나 쓰고 he saw me. 자, 여기서는 had seen이라고 과거 완료를 썼지만 지금 여기는 그냥 과거를 썼죠. 그대로 괜찮습니다. 그가 나를 보자마자 he ran away. 그는 도망갔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on ing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요 위에 거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영작이 가능한 게 on ing. 자, 여기서 ing는 현재 분사가 아니라 ing라는 게 현재 분사도 있지만 동명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 ing는 동명사입니다. 나중에 저기 뒤에 동명사 공부할 때 요 내용이 나올 건데요. on ing도 뭐뭐 하자마자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on seeing me, 나를 보자마자 he ran away, 그는 도망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지금 이게 동명사라고 했죠. 동명사가 들어가는 그 관용적 표현인데요. 그 뒤에 나오는 걸 지금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동명사인데 여기가 아니네. 자, 조금 찾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여기 보면 파트 3의 54강에 가면 동명사가 나오고 동명사의 관용어구라는 게 나오죠. 자, 여기 보면 동명사 관용어구에 on ing가 있죠. on ing가 지금 우리 조금 전에 공부했던 as soon as 주어 동사 또는 the moment 주어 동사, the instant 주어 동사하고 다 똑같죠? 뭐뭐 하자마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as soon as나 the moment나 the instant가 들어가면 뭐뭐 하자마자고 요거를 on ing 형태로도 쓸 수 있는데 요 표현이 또 no sooner than, hardly when, scarcely before라는 과거 완료 시제,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과거 완료 시제 공식으로도 이런 표현들하고 똑같이 영작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래서 지금 과거 완료의 관용적 표현에서 여러분들 요 내용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on ing 요걸 보고 왔죠? 뭐뭐 하자마자.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과거 완료의 관용적 표현에 하나 더 있습니다. 과거 완료가 들어가는 관용적 표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자, 여기에 역시 had pp가 있죠? had pp가 있기 때문에 과거 완료인데 이 공식에서 중요한 건 여기 부정어가 여기 있습니다. 부정어가 앞에 no sooner처럼 앞에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주어 동사는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부정어가 앞으로 나가면 이 주어 동사는 바뀌겠지만 여기 이런 부정어들은 뒤에 있기 때문에 주어 동사를 바꿀 필요는 없어요. 자, 이 과거 완료를 쓰고 여기에 주로 시간이나 거리를 나타내는 단어가 옵니다. 시간이나 거리가 오고 여기에 when이나 before가 오고 역시 과거 동사가 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식도 역시 이 과거 동사보다는 여기 had pp가 더 빠른 거죠. 항상 과거보다는 과거 완료가 더 빠른 겁니다. 그런데 부정어를 썼기 때문에 이 동작보다는 이게 더 빠르긴 한데 부정어가 있으니까 이 더 빠른 동작을 못했다는 거죠. 부정어. 역시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하기도 전에 이렇게 해버렸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예문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I had hardly도 거의 뭐뭐하지 않다. 준 부정어라고 했죠. had worked, 과거 완료인데 여기 부정어가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간, 거리, 여기서는 a mile, 1마일이라고 거리가 와 있습니다. 1마일은 약 1.6km죠. 1.609km입니다. 1609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when이나 before 쓰고 여기에 과거 동사를 썼죠.
자, 이걸 직역을 하면,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It began to rain. 여기서 it는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입니다. 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기 전에 나는 1마일도 채 거의 걷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부정어. 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나 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기 전에 1마일도 채 못 걸었다는 말은 1마일을 걷기도 전에 비가 오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죠? 1마일을 걷지도 못했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뭐뭐 하기도 전에 뭐뭐 했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과거 완료를 쓰고 특히 부정어를 중간에 끼워 넣어서 이렇게 영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예문도 있습니다. I had not waited long when 또는 before 쓰고 a bus came 이라고 했죠. 자, 버스가 왔을 때 또는 버스가 오기 전에 이 말이죠. 버스가 왔을 때나 버스가 오기 전에 나는 오래 기다리지 않았다 이 말이죠. 자, 기다린 게 더 먼저기 때문에 과거 완료를 쓰긴 썼는데 버스가 왔던 것보다 내가 오래 기다리지를 못했다라는 것은 오래 기다리지도 않아서 버스가 와버렸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뭐 하기도 전에 뭐뭐 해버렸다 이런 표현도 역시 had pp라는 과거 완료를 써서 이렇게 관용적 표현으로 영작이 가능하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미래 완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과거 완료를 했는데요. 미래 완료는 과거부터 미래까지의 그 기간 동안 벌어진 일을 역시 완료, 경험, 결과, 계속이라는 4개로 나누어서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간의 끝이 미래다. 그걸 잘 아시고 미래 완료를 나타내려면 이 have 동사에 미래형을 써야 되겠죠. 미래형은 앞에 조동사 will이나 shall을 쓰고 have를 쓰면 이게 미래를 나타내는 것이고 뒤에 있는 pp가 완료 시제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예문을 보시면 4개가 나와 있는데 각각 미래 완료의 완료, 경험, 결과, 계속을 나타내는 그런 예문들입니다. 자, 여기 예문을 보면 I will have finished my homework죠. 나는 내 숙제를 끝낼 것이다. 끝낸다는 건데 그게 지금 끝내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미래까지 그 기간의 끝이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미래까지 내 숙제를 끝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과거 완료와 마찬가지도 미래 완료도 그 기간의 끝이 미래라는 걸 표현해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지금 여기 나와 있죠. When you come back. 당신이 돌아왔을 때. 이 말은 당신이 돌아온다는 건 미래를 나타내는 겁니다. 미래에 나중에 당신이 돌아왔을 때 그 미래에는 내가 이미 내 숙제를 그때까지는 끝을 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끝을 낸 거니까 역시 이것도 미래 완료의 완료인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미래라고 했는데 당신이 돌아온다는 게 미래라고 했죠. 근데 여기에 미래 조동사 will을 안 썼죠. 왜 안 썼을까요? 미래 대용. 기억납니까? 우리 시제 첫 번째 시간에 현재 시제 공부할 때 현재 시제는 5가지라고 했죠. 현재 시제를 쓰는 경우가 현재 사실, 현재 습관, 불변의 진리, 왕래 발작 동사, 시간 조건의 부사절. 시간 조건의 부사절 기억납니까? 자, 여러분들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은 미래 내용이라도 동사 표시를 현재로 한다. 그게 미래 대용이라고 했죠. 미래를 대신해서 사용하니까 미래 대용. 기억납니까? 그래서 요 내용은 when의 절이 when은 시간이죠. 시간에 대한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절이죠. 그래서 실제 내용이 미래지만 이거 실제 미래입니다. 당신이 미래에 돌아오는 거니까 실제 미래지만 동사는 come이라고 현재를 써야 맞는 겁니다. 여기 미래지만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그 내용 그대로 하는 겁니다. 미래 대용. 자, 그리고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If I read the book once more, 내가 once more 한 번만 더 그 책을 읽게 되면, 내가 한 번만 더 그 책을 읽으면 I shall have read it 3 times라고 했죠. 나는 그것을 3 times, 3번 읽게 될 것이다.
자, 한 번만 더 읽으면 3번 읽게 되는 거다라고 했으면 지금은 이미 2번은 읽었다는 거죠. 자, 이 문장에서도 공부할 게 많습니다. 자, 한 번 그 책을 더 읽게 되면 이 내용도 미래에 읽는 거죠. 미래에 한 번 더 읽는 건데 왜 현재를 썼죠? 요거는 조건의 부사절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의 when you come back은 시간의 부사절이고 두 번째 문장의 if는 조건의 부사절인데 시간이든 조건이든 부사절이면 미래 내용을 다 현재로 쓰는 거죠. 미래 대용.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처럼 썼는데 실제는 한 번 더 책을 읽는 거니까 미래에 읽으면이란 뜻이겠죠. 이것도 미래 대용입니다. 내가 그 책을 한 번 더 읽으면 나는 그 책을 3번째 읽게 되는 셈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또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다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걸 제대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will을 썼죠. 근데 여기는 왜 shall을 썼죠? 그죠? 여기는 will이고 여기는 shall입니다. will, shall은 아무렇게나 막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앞에 미래 시제 공부할 때 will과 shall의 차이점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했죠. will하고 shall은 미래를 나타내는 건 맞지만 내용이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자, 이 두 문장 다 주어가 I죠. I, 1인칭이죠. 자, 앞에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둘 다 1인칭에서 will을 썼고 shall을 썼습니다. 예. 자, 우리 앞에 28강에서 미래 시제를 공부했죠. 미래 시제 공부했는데 그때 여기서 will하고 shall을 차이점을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미래 시제를 이해하려면 단순 미래, 의지 미래, 그리고 의지 미래는 다시 화자의 의지와 주어의 의지가 있다고 했죠. 자, 1인칭에서 shall을 쓸 때가 있고 will을 쓸 때가 있는데 1인칭에서 will을 쓰면 의지 미래입니다. 의지. 자기가 원한다는 거죠. I will, 1인칭은 I죠. I will 하면 내가 뭘 하고 싶다. 내 의지를 말하는 거고 1인칭에 shall을 쓰면 I shall 이렇게 나가면 단순 미래이기 때문에 내 의지가 아니라 저절로 이루어지는 미래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앞에서 이거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1인칭 I will은 의지, 내가 뭘 하고 싶다. I shall은 단순 미래니까 저절로 되는 미래다. 이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이걸 공부했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이제 복습을 했으니까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I will이면 의지미래죠. 1인칭에 will을 쓰면 의지미래죠. 왜 이게 의지미래냐 하면 당신이 돌아왔을 때 나는 내 숙제를 끝냈을 것이다. 당신이 돌아온 그 미래까지 내가 숙제를 끝냈을 것이라는 말은 내 의지가 그렇다는 말이죠. 내가 당신 돌아올 때까지 내 숙제를 해놓고 싶다. 내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I will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왜 I shall이죠? 자, 보세요. 내가 once more, 한 번 더 그 책을 읽으면 내가 그 책을 3번 읽게 된다. 이 말은 지금은 2번은 읽었다는 거죠, 벌써. 2번 읽었는데 한 번 더 읽게 됐다는 말은 저절로 3번째 읽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죠. 2번 읽은 사람이 한 번만 더 읽으면 당연히 저절로 3번째 읽게 되는 셈이 되니까 이 3번째 읽게 된다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미래로 봐야 됩니다. 2번 읽은 사람이 한 번 더 읽게 되니까. 그래서 요 내용은 3번째 읽게 되는 셈이 될 것이다. 즉 의지 미래가 아니라 3번 읽는다는 것은 단순 미래로 쓰는 게 맞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여기 이 내용이 여기 또 나옵니다. shall. 그죠? 자, 지금 이게 미래 완료이기 때문에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will이나 shall을 이렇게 계속 표시를 하는데요. 이런 미래 완료에서는 will과 shall을 반드시 써야 되는데 will을 쓸 때 shall을 쓸 때가 완전히 다른 거니까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우리 미래 시제 앞에 강의에서 공부한 내용이 있죠. 28강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요걸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역시 have gone to라는 완료 시제의 결과를 나타낸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She will have gone to America when you come home next month라고 했죠. 자, 당신이 next month 다음 달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자, 다음 달에 집으로 돌아온 거니까 미래죠. 다음 달은. 다음 달에 당신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여자는 미국으로 가고 여기 없을 것이다. 자, have gone to는 어디에 가버리고 여기 없다라고 했죠. 아직 돌아온 게 아니니까. 다음 달에 당신이 여기 왔을 때는 지금부터 다음 달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그 기간 동안 그녀는 이미 미국으로 가고 여기 없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래 완료이고요. 자, 마지막 문장도 보겠습니다. I shall have lived in Seoul for 5 years by the end of this year라고 되어 있죠. 자, by the end of this year. 올해의 말까지, 올해 말까지가 되면, 올해 말이 되면 나는 for 5 years, 5년 동안 서울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자, 지금까지는 아닌데 올해 말이 되면 딱 내가 5년을 채워서 5년 동안 서울에서 사는 꼴이다. 이 말은 올해 말만 되면 저절로 5년 동안 살게 되는 계산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1인칭의 쉘을 써서 여기서 1인칭의 쉘처럼 이것도 단순 미래를 나타내는 겁니다. 올해 말까지 이사 안 가고 서울에 있으면 저절로 5년째 서울에서 사는 셈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것도 1인칭의 단순 미래를 나타내는 쉘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미래 완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항상 이렇게 will이나 shall이라는 미래 조동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특히 will, shall의 차이점을 그 28강에서 미래 시제 공부를 정확히 해서 will, shall 중에 어떤 걸 쓸 건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골라서 이렇게 영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거 완료하고 미래 완료를 공부했는데요. 이게 현재 완료보다는 조금 더 수준이 높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늘 하는 얘기죠. 어려우면 조금 반복을 해서 여러 번 보다 보면 훨씬 쉽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겁니다. 예, 강의 듣는다고 고생하셨습니다.